네, 지수 보겠습니다. 0.5% 안팎의 하락권 마무리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34% 정도 밀리면서 2555.44포인트 정도 선 기록하고요. 오늘 위아래가 꽉 막힌 다소 답답한 모습이었습니다. 대체로 약보합권에 머물렀고 변동폭 20포인트 나옵니다. 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더 안 좋죠. 장 초반에는 그래도 좀 플러스권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오래 버티지 못하고 하락 전환돼서 약보합권에 머무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점이 마감까지 조금 더 깊어지는데요. 860선 지지할 수 있을까요? 현재 0.65% 마이너스권으로 나오면서 861.31포인트입니다. 오늘은 테마주에 좀 눈에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UAM, 드론 관련된 종목군들 강했고요. 그리고 정부 쪽 해수부에서 천일염을 풀었다죠. 비축분 400톤 풀었는데 5시간 만에 다 팔렸습니다. 이 소금 관련해서 급등했던 종목군들 오늘 급락이 나오면서 이렇게 단기에 많이 주목받았던 종목군들이 또 바로 뉴스에 따라서 꺾이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 미증시에서 UAM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했고 또 대표적인 이 조비라는 업체 쪽에서 정부의 허가를 받으면서 UAM 사업이 6월 29일 목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지수보다는 종목 보면서 계속 좀 어떤 뉴스가 나오나 소금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장 초반에 잠잠하다가 갑자기 뉴스 나오면서 꺾이기도 했고 이렇게 개별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한시도 뗄 수 없는 오늘 장이었는데요. 이렇게 눈 뗄 수 없는 우리 증시 하지만 중국과 일본은 상당히 잠잠하고 안정적으로 흘러갔습니다. 아시아 증시 먼저 보시죠. 일본 니케이 225 지수입니다. 지수는 크게 오르지는 않았는데요. 보시면 니케이 225 지수 0.12%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물론 많이 오르지는 않았죠. 33,000엔선 회복하고 나서 그 위에서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니케이 225 지수 33,234.14엔대 기록했습니다.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은 수출주의 강세입니다. 국내에서도 원달러 환율 오르면 전반적인 외국인 수급에는 악재로 작용하지만 수출주들은 채산성이 올라가면서 잘 팔릴 거다. 가격 메리트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엔화는 최근 들어서 상당히 엔저가 오랫동안 그리고 깊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주들 일본 증시에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닛산 자동차가 4% 올랐고요. 스즈키도 한 3% 정도 올랐고 미쯔비시도 2%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시총 상위주 가운데서 좀 사이즈 있는 종목군들 가운데서는 수출주가 유난히 돋보이는 움직임이었고요. 이 니케이 구성 종목 가운데서 가장 강한 종목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라쿠텐이었습니다. 5%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일본 증시 어느 정도 또 지수는 제자리 걸음을 나타냈지만 수출주의 강세 움직임 돋보였다는 점 특징되겠고요. 다음은 중국 증시입니다. 중국 쪽으로는 큰 폭의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중국 제조업 PMI 발표 앞두고서 계속해서 좀 긴장하는 모습 관망세 뚜렷했는데요. 상해종합지수 먼저 보시죠. 현재는 하락으로 그 사이에 또 전환이 됐습니다. 마감을 앞두고서 플러스 마이너스 5 가고 있고요. 현재는 0.07%의 하락인데 큰 폭의 하락이 아니어서 아직 방향성 뚜렷하지 않습니다. 3,187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천 쪽은 빨간불 들어오는데 이마저도 강하지 않습니다. 0.1%. 중국 증시는 관망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이 가능하네요. 다음은 환율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증시는 이 주요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에 크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상당히 좀 내성이 생겼는데요. 환시는 아직입니다. 민감하게 반응을 나타내죠. 반밤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 연달아서 할 수도 있다. 연속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 그리고 22에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도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 검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에 영향받으면서 원달러 환율은 오늘 또 많이 올랐습니다. 10원이나 올랐고요. 10원 30전 급등입니다. 1317원 60전에 거래 마치면서 원달러 환율 연일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제 7원 올랐고요. 오늘 10원 올랐고요. 오늘 고점 부근 마감됐습니다. 국내 증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기다렸던 파월의 발언은 확인을 했고 PC 물가지표 중요한 거 한 가지 확인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증시 오늘도 좀 밀리면서 거래를 마치는 흐름이었죠. 자, 그러면 목요일장의 마감 시황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확인을 해보실 텐데요. 사흘째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전장 대비 0.55% 밀렸고요. 포인트로는 14포인트를 빼는 모습이었죠. 오늘장 종가 2,550.02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분봉 통해서 장중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어제와 비슷하게 장 초반에는 좀 올라가주나 싶었습니다. 10시 구간에는 2,577포인트까지 가면서 상승권에 있는 모습이었죠. 자, 그런데 그때를 고점으로 잡고 상승폭을 줄여내더니 오후 들어서는 내내 소폭 하락권에서 머무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2,550선에서 횡보세 보이다가 장중 저점 부근에서 약간 올리면서 장을 마치나 싶었는데 동시호가 구간 지나면서 뚝 떨어졌죠. 정확히 종가 2,550에 장 마쳤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 일단 외국인이 장중에 꾸준히 팔아주는 모습 또 확인이 됐습니다. 이 9거래일 동안 최근 들어서 이번 주 월요일에 조금 사들였던 것 빼고는요, 내내 매도 우위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동시호가 구간 지나면서 정확히 좀 바뀌었죠. 외국인은 오히려 소폭 매수 우위로 거래 마쳤습니다. 309억 원가량 매수가 더 많았고요. 오히려 사들이는 모습이었던 기관 쪽에서 다 쭉 팔았습니다. 1,800억 원 이상 순매도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이런 가운데 개인도 사는 흐름이 확인이 됐는데요. 개인 쪽에서는 1,200억 원가량 순매수세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락 업종이 확실히 더 많았습니다. 일단 등락률 하위 순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시면요. 가장 크게 내렸던 게 비금속 광물입니다. 2.88% 내렸죠. 여기 속한 종목들 대부분이 밀려났는데요. 3% 가까이 밀리면서 업종지수 하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통신업과 또 건설업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통신업종도 거의 3% 가까이 내려가는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건설 2.59% 내렸고 음식료품과 의료정밀도 나란히 2% 넘게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등락률 상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시죠. 일단 상승업 쪽은 적었습니다. 이 중에서는 그래도 이 전기가스 업종의 상승 탄력이 눈에 띄는 흐름이었죠. 0.77%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대표 종목인 한국전력이 내년 흑자 전환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강세 마감이 됐고요. 업종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의약과 전기 전자 업종 0.3에서 0.2% 오르면서 장을 마쳤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다 밀리면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우선 반도체부터 보실 텐데 이 미국의 최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확인이 됐습니다. 예상보다 좀 잘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반도체주인 대표 종목 삼성전자 잠중 52주 신고가도 경신되면서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만 이쪽에 동시호가 구간 지나면서 하락으로 돌렸죠. 결국은 0.4% 내리면서 72,400원의 장을 마치게 됐고요. SK하이닉스는 반대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쪽에서는 1.6% 올리는 흐름이었죠. 11만 6,200원이 오늘 장의 종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주가 흐름이 영 불안했던 2차 전지로 가보시면요. 이 거래일 연속 충격이 컸기 때문에 당장 오늘 장의 낙폭은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밤 뉴욕 증시의 2차 전지가 강세였던 데 비하면 좀 아쉬운 흐름이었죠.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0.5% 이쪽 일단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LG 화학은 반대로 0.3% 밀렸습니다. 종가는 66만 원으로 확인이 됐고요. 삼성 SDI 일단 종가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1.2% 올리는 흐름 66만 5천 원에 거래를 마쳤고 아래쪽에 포스코 그룹 쪽 보실까요? 이 포스코 홀딩스는 0.5% 밀렸고요. 포스코 퓨처는 강보합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장 종가는 정확히 35만 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요새 지금 이 가운데 모처럼 바이오 투톱 쪽에서 상승 분위기 나타나줬죠. 셀트리온 같은 종목이 요즘에 불안한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나란히 상승하는 분위기 확인이 됐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8% 올렸고요. 74만 8천 원에 거래를 마쳤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셀트리온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0.46% 상승으로 15만 2,5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요새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던 자동차에서는 오늘 조금 약한 흐름이었죠. 완성차부터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0.7% 밀렸고 기아도 0.46%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시총순위 어제장에서 올렸었던 현대모비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현대모비스 보시면요. 전장 대비해서 뚜렷한 약세 마감이 됐죠. 현대모비스 종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내려주시죠. 자, 현대모비스 종가 확인해 보시면요. 자, 현대모비스 2% 넘게 내렸습니다. 22만 6천 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보겠습니다. 역시 반도체주들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 마이크론의 호실적에 따른 호풍이 우리 증시 반도체 종목들의 강세를 이끌어줬습니다. 자, 일단은 요새 정말 강한 종목이죠. 이수페타시스 오늘장 13%대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일단 AI 반도체 수혜 기대감으로 주가 가파르게 올리고 있는 PCB 기판 대표 종목인데요. 자, 오늘장도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28,750원까지 터치했습니다. 오늘 신고가 경신이 됐고요. 자, 이렇게 기판 종목의 대표 종목이 강세를 보이니까 나란히 이 대덕전자라든지 코리아서키트, 나머지 PCB 기판 종목들 같이 강세 마감이 되는 흐름이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신성 ENG 보시면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클린룸 확장, 이 수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장 주가 크게 올렸습니다. 자, 신성 ENG는 거의 10% 가까이 올리면서 2,300원의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강세 보인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았죠. 먼저 소재 쪽 종목들 튀어 올랐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6.3% 올랐고 ENF 테크놀로지가 7% 넘게 뽑아 올리면서 26,800원까지 터치했죠. 그리고 원익 QNC 같은 종목도 3만원 위에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장비주인 PSK 홀딩스 또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여기도 신고가 경신이 됐죠. PSK 홀딩스 거의 17% 가까이 급등하면서 21,3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인텍플러스가 14%, 그리고 미코가 11% 올렸고요. 기가비스 같은 종목도 요새 주가름 상당히 좋죠. 오늘장도 7% 이상 올리면서 종가는 96,3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 하나만 더 보실 텐데 우선주들 몇 개 잡아봤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상장 주식수의 부족으로 상장 폐지를 앞두고 있는 우선주들의 급등세죠. 사실 얼마 전에도 특징주로 잡아드렸었는데 그 뒤로는 주가가 쭉 내려오다가 오늘장 일제히 급등세를 모처럼 보여줬습니다. 바로 다음 주죠. 이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갈 전망인 그런 우선주 종목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들과 관련해서 일종의 이 폭탄 돌리기, 이상적인 급등세, 이상 급등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종목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 BNG 스틸 우선주가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26,0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DBI텍 1 우선주 11% 급등, 하지만 윗꼬리를 길게 달았고요. 그리고 SK네트웍스 우선주도 윗꼬리 길게 달면서 3% 올리면서 거래를 마쳤죠. 흥국화재 EUB는 6% 올랐지만 음봉 기록됐고요. 종가는 9,48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3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전장 대비 0.6% 내렸고요. 포인트로는 5.18포인트 하락하면서 오늘장 종가는 861.79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분목 보시면 이 거래소와 같은 패턴이었죠. 상승 출발하면서 장 초반의 고점 이 870포인트까지 터치를 했다가 그 뒤로는 꾸준히 좀 내려왔습니다. 장중 저점은 장 후반에 859포인트였고요. 그 저점 부근에서 조금 올려주면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역시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 이어지는 흐름이었죠. 오늘 보시면 외국인이 5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 보여줬고요. 개인은 500억 원, 그리고 기관이 131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일단 2차전지 보시죠. 장 초반에 비해서 좀 아쉽게 끝났습니다. 에코프로 홀로 강세 마감이 된 거죠. 일단 에코프로 BM과 LNF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약세 마감이 됐습니다. 에코프로 BM이 0.8% 밀렸고요. LNF도 0.4% 내리면서 23만 8천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에코프로만 홀로 강세 보이면서 2% 올렸죠. 71만 4천원이 오늘장의 종가가 됐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이 WCP 이 종목도 약세 마감이 됐습니다. WCP 확인해 보시면요. 아래쪽에 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CP 오늘장 약세 마감이 되는 흐름이었죠. WCP는 0.9% 밀리면서 71,300원에 장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기운이 없는 흐름이었는데 딱 하나 케어젠 정도만 강세였습니다. 케어젠에서 요새 신약 임상과 관련된 기대감으로 주가를 좀 꾸준히 올려가는 흐름이죠. 케어젠 보시면 전장 대비 1.63% 올렸습니다. 오늘장 종가는 정확히 25만 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엔터주에서 JY펜터가 1%대 강세 마감이 됐죠. JY펜터는 2% 가까이 올렸습니다. 12만 4,900원에서 거래를 마쳤고 반대로 게임주들의 흐름, 펄어비스와 카카오게임즈가 나란히 좀 내렸습니다. 펄어비스는 2.4% 빠졌고요. 그리고 카카오게임즈도 1.6%대 내리면서 33,5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로 가보겠습니다. 특징주는 UAM, 도심항공교통 관련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호재성 이슈가 전해진 거죠. 미국의 조비 에비에이션이 전기 에어택시의 비행 테스트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연방정부로부터 비행 허가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소식과 함께 우리 증시에서의 관련주들이 이런 훈풍을 받고 일제히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파이버프로 같은 종목이 상한가까지 들어갔죠. 5,100원까지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기산텔레콤도 20% 이상의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장 종가는 3,725원에서 확인이 됐고, 이 밖에 제이시언 시스템 그리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8% 안팎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DTNC 이쪽도 6% 올랐죠. 그리고 PC 디렉트 같은 종목도 5.9% 올리면서 8,61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나 시스템도 3.9% 올렸고요. 대표적인 UAM 관련주 베셀 같은 종목 아주 강한 상승 탄력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3% 가까이 올리면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